1884년 6월에 고종은 미국 공사에 서양식 교육을 실행할 학교를 설립할 뜻을 미리 밝혔어요. 자, 그래서 미국인 교사 3명을 추천해 줄 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인류대 출신의 엘리트로 선발된 교사들을 조선으로 파견을 했고 조선 최초의 원어민 교사가 가르치는 신식 교육기관이 완성된 거죠. 제대로네. 야, 네. 저 시대에는 저게 학교 하나인 거잖아요. 네. 그것도 왕이 세운 네. 최고의 끝발들만 들어갔겠네요. 아유, 그렇죠. 네. 유경공원은 자원과 우원으로 나누어서 학생들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원은 이제 현직 관리 중에서 선발을 했고요. 우원은 아직 관직에 나아가지 않은 이 양반가들, 명문가들의 자제들로 입학시켰습니다.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맞나요? 네. 이 원어민 교사들이 영어뿐 아니라 자연과학, 만국지리, 수학까지 모든 과목을 100% 영어로만 가르치는 방식이었습니다. 아, 야, 진짜 외국인 학교네, 그러면. 이게 힌트에서 보셨던 유경공원 수업 현장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아까 이거예요? 네, 마지막 힌트 사진.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 그러니까 지금 저 학생들이 저 시대의 최고 인재들인 거네. 미래 인재들로 꼽히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렇죠. 그러면 영어로 모든 걸 배우는 거죠? 네네. 아, 근데 학생들은 잘 따라갔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네요. 이 원어민 교사 헐버트는 조선 학생들의 영어 구사 능력을 입이 마르도록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관련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나태주 씨 읽어주세요. 네. 교사는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모르고 학생들 또한 영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수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단 10개월 만에 학생들은 중학교 3학년 수준에 해당하는 3,000 단어를 외웠다. 대단하다. 10개월 만에. 진짜 열심히 했나 보다. 와, 그쵸. 역시 한국인. 미국인 교사는 한국어를 못하고 학생들은 영어를 못하는데도 이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던지 3개월 만에 통역 없이 수업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이 과거제와 신분제가 이제 갑오개혁 이후로 폐지되면서 영어 실력이 곧 출세의 지름길이 됩니다. 1회 졸업생 중에는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인물이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1회 졸업생 저희가 아는 누구였을까요? 분이에요? 네, 안 좋은 쪽으로 유명해요. 안 좋은 쪽. 그러니까 친일파였겠네요. 이완용이네, 이완용. 바로 맞추셨네요. 매국 이완용. 네, 정답은 바로 친일파의 상징 이완용입니다. 야, 이 자식 그렇게 왕이 공부시켜놨더니 그딴 짓을. 너무하네요. 나라 돈 다 학비 다 내줬더니. 근데 화가 나긴 하는데 사실 이 영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또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영어를 잘해서 좀 인생 역전, 출세한 사람들 또 누가 있나요? 네, 엄청난 인생 역전한 인물이 또 있습니다. 영어 하나로 파격 승진한 첫 번째 주인공이 또 등장을 하는데요. 그때 당시 조선은 미국과 조미소 통상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1887년 초대 주미공사 박정향을 파견하고 바로 주미공사관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주미공사관 넘버 3 서기관으로 유명한 인물, 바로 이하영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외교 문서를 거의 이하영이 작성했을 정도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는데요. 이하영은 그때 미국에서 상투댄디라고 부르면서 이 워싱턴 사교계를 휩쓸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 실력파였으면 유경공원 출신이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그의 출신은 찹쌀떡 장사였습니다. 에? 찹쌀떡 장사였습니다. 에? 상투댄디가 찹쌀떡 출신이라고요? 이하영은 1858년 경상도 동래군 기장에서 태어났는데요. 부산. 네, 부산 쪽입니다. 어려서부터 집안 사정이 많이 안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찹쌀떡 행상을 하고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동자성으로 들어간 정도 있을 정도로 아주 가난했다고 합니다. 야, 아니 근데 그런 사람이 영어는 어떻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이하영의 나이가 이제 19이 됐을 때 부산이 이제 개항의 분위기가 막 일죠. 그래서 막 신문물이 막 들어오는데 이때 부산으로 이주해서 일본인 상점, 점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이제 일본어도 공부하고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빠르게 느낀 것이죠. 자, 그래서 밤낮으로 일본어를 막 공부합니다. 유창한 일본어 실력을 보유하게 되는데요. 장사 미천을 모은 이하영은 모든 걸 청산하고 자기 사업을 꿈꿉니다. 근데 동업자와 함께 나가사키로 건너갔는데 동업자가 미천을 갖고 날라버렸네. 원래 또 아이고.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발등 찍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하영에게 한 줄기 빚이 다가옵니다.
이 모든 걸 잃은 이하영은 선상에서 친해진 그를 따라다녔고 알렌의 요리사로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은 영어와 조선어를 서로에게 가르쳐주는 사이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서로 힘이 됐고 그러던 중에 이하영의 인생을 변화시킬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알렌이 조선에 들어온 지 석 달째인 1884년 12월 밤 네. 갑진정변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면서 목숨이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 온 명성황후의 조카 민영에게 목숨을 알렌이 구하게 됩니다. 민영이 가면 그 고종의 최측근. 그렇죠. 아까 그 보빙사. 네. 그거 갔던 사람 아니에요? 맞아요. 보빙사 갔다 왔던 인물이에요. 야, 역시 될 사람은 될 사람이라고 진짜 또 목숨까지 구해줬다니. 그러면 알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이 사건을 계기로 알렌은 왕실의 신임을 얻어서 어의로 임명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알렌과 친분이 있었던 이하영도 이제 같이 궁궐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알렌은 자신과 동고동락했던 이하영을 통역으로 삼고 대박. 진료를 위해 이제 고종을 아련할 때도 이하영과 함께 이제 거동을 한 것이죠. 야, 이게 진짜 무슨 행운입니까? 찹쌀떡 장수가 드디어 왕실에 입성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이야. 그래서 이 벼슬이 없는 이하영이 궁궐에 출입을 해야 되는데 관직이 없으니까 그 사정을 듣고서 고종이 외아문 주사라는 벼슬을 내려요. 왜 하면? 그 6급 공무원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가 1887년 미국의 조미공사관으로 파견되면서 그의 파격 출세길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하긴 정말 뭐 영어를 하는 사람이 아예 없었던 시대니까 영어를 하는 사람이 나왔으니 너무 중요한 인재였을 그렇죠. 것 같아요. 이 영어로 출세하는 사람들이 속속 생기니까 이제 조선 사회는 영어 교육 열풍이 휘몰아치는 그랬겠다. 거죠. 난리 났겠죠. 영어로 성공했다더라 막 이러면서 미국 선교사들이 유경공항과 비슷한 이제 사립 학교를 설립하게 되는데요. 자, 배제학당, 이화학당 잇따라 이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고종이 심지어 배제학당 같은 경우에는 현판을 이렇게 하사하게 됩니다. 고종의 글씨예요. 이화학당이면 그 소외했던 그 여성들에게도 사실 네. 그 영어 교육의 기회가 열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영어 교육의 열기는 여성들까지 그리고 일반 서민들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당시에 영어 열풍을 알 수 있는 사진 하나를 준비했거든요. 네. 자, 보시죠. 광고. 자, 신문에서의 광고입니다. 영국 선비 하나가 특별히 밤이면 몇 시간씩 가르쳐 주겠다. 교사의 월급은 성급이다. 다만 며칠만 배우더라도 월급은 한 달 셈으로 할 테니 그리들 알아라.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영어 교사 구하는 게 아주 어려웠다라는 걸 또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비용도 꽤 됐다라는 거라는 거죠. 지금의 그렇죠. 영어 가을 열풍이 이때부터였군요. 아니 저게 어떻게 보면 광고 글이잖아요. 그죠, 광고죠. 저 글의 말투는 전혀 부탁하는 말투가 아니에요. 네. 그냥 이럴 것이다. 이러니 그리들 아시오. 그렇게 알아라. 뭐 이런 말투. 그러니까 이게 공급 수요가 공급이 훨씬 부족하다는 걸 나타내는 뜻이기도 해요. 아쉬운 사람이 와라. 그러니까 심지어 조선시대는 영어 조기교육 열풍까지 붑니다. 조기교육? 야, 네. 조기교육 요새 와서 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때도 했구나. 네네, 우리나라 이 교육열. 자, 원래 아이들의 한자 학습을 위해 정약용 선생은 아학이라는 교재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로 의사이자 국어학자인 지석영 선생이 아학편을 영어 교재로 다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글과 한문과 영어를 동시에 공부하게 하는 거죠. 자, 당시 영어 교재를 준비했습니다. 네. 자, 이것입니다. 영어 교재네. 세계 국어를 다 할 수 있어요. 을을 그냥 룰러만 적지 왜 을을 붙인 거예요? 알 왠지 발음처럼 으르르로 나게. 발음하면 약간 알 발음이 돼. 으르르. 와, 심지어 아동 있잖아요. 이 발음 차일드. 그냥 차일드가 아니라 차일드. 차일드. 와우. 그래서 이 아학편에서는 작게 표기한 한글 발음은 해당 음가를 있는 듯 없는 듯 소리를 내라 이런 식으로 주석도 달려 있었다고 하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을런에 보면 을을 작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을런 이렇게 하라고. 룰라. 야, 잘 썼다. 진짜. 자, 그래서 이런 조선인들의 이러한 노력 끝에 조선인들의 영어 실력은 일취월장하게 됩니다. 당시 주한 영국 대사가 본국 정부에 한국인의 영어 실력에 대한 보고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엘시아가 관련 기록 읽어주세요. 한국인은 동양에서 가장 뛰어난 어학자다. 서울에 외국인이 들어온 지 불과 14년도 안 됐지만 영어의 능숙함은 중국인이나 일본인은 가히 따르지 못할 것이다. 네.
한국이 최고네요. 아니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튼 외국어 잘 배워. 잘해요, 맞아요.